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색상을 딱 맞춰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아래 머리말 꼬릿말은 10입니다. 그림을 삽입하실 때 경로에 맞춰서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픽처라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경로를 잘 찾아가셔서 그림을 삽입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3페이지 제작하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번,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번,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 0점 처리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오브젝트들은 절대로 개체 묻기 하시면 안 되겠죠. 따로따로 그대로 복사하고 이동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지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라고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용지가 A4 용지인 건 불만 없고요. 세로로 서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백들의 값이 다르죠. 여백의 값은 위아래에는 10, 왼쪽과 오른쪽은 11입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해서 나오게 되면 여백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이 있으니까요. 번호를 미리 매겨놓도록 할게요. 엔터 쳐서 공간 확보할 거고요. 컨트롤 엔터 하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이 되죠. 두 번째 페이지는 3번, 4번입니다. 3점 엔터 4점 엔터 컨트롤 엔터해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확보를 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올 거고요. 1번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거기에서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 입력부터 하도록 하죠. 데이터의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이 나타날 경우에 오타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오타 확인들 쭉 해주세요. 오타 확인이 끝나고 나면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타일 적용하시면 됩니다. 블럭 잡은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중간쯤에 스타일 보일 거예요. 스타일에 이름을 추가하도록 하죠. 스타일의 이름 AI. 문제에서 문단의 모양과 글자 모양 지시가 되어 있죠.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따로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왼쪽 여백에 15라고 값을 주면 되겠고요. 문단 아래 간격 10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설정하시게 되면 문단 모양은 끝났고요. 글자 모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할 겁니다. 글자 모양의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글꼴이 다르지만 공이 크기와 장평, 자간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니까요. 숫자 값들은 먼저 맞춰주고 한글, 영문에 대해서 글꼴을 따로따로 지정하겠습니다. 언어가 대표로 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한글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한글에 대해선 도둠이라고 했으니까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영문에 대해서 굴림이라고 찾겠습니다.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없던 친구를 추가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블록을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하시면 적용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건데요. 표에서 오타가 있으면 차트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표를 제작할 때 오타가 없도록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2번 밑에다가 커서 놓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겁니다. 표 단추를 클릭하셔서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겠죠. 줄수는 5줄, 칸수는 6칸. 만들기라고 해서 표를 제작하시면 되겠죠. 입력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는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으니까요. 숫자 값만 미리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자리점 넣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글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몽땅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글꼴 도둠의 10,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고요. 숫자는 오른쪽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모든 친구들을 다 가운데에다가 정렬을 해 놓을 거고요. 숫자들만 몽땅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으로 정렬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합계를 낼 때 이 합계들도 숫자로 나오니까 요만큼이라고 몽땅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 셀의 배경색 노랑이라고 색깔이 명확하게 지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이 노랗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만큼은 색깔이 들어있구나 정도는 명암이 있으니까요. 구분은 되실 겁니다.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색깔에 대해서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까요? 색깔은 컬러니까 C라고 하시게 되면 바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대화창이 뜰 거예요. 색은 면의 색깔이 노랑이라고 해서 이 친구를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기본 색깔 여기에 있는 노랑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설정.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아래쪽에 X 표시된 곳은 합계를 내지 말라는 의미 같으니까요. 이 위쪽에 있는 친구들만 합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고요. 답을 내고 싶은 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블록을 잡은 곳에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합계를 내겠다라고 블록 합계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답이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캡션 기능이라는 건 표에 대한 제목을 얘기해요. 그냥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표의 이름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의 테두리 갖다 대시게 되면 이렇게 개체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네모나 화살표 보이시죠? 그렇게 콩 찍어주면 개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캡션을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캡션 넣기라고 하면 표 1이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블럭 잡으시고요. 연도별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표에 대해서 캡션도 도둠의 10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글꼴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 다만 위쪽으로 올려주는 건 없죠. 그러면 표에게 다시 부탁하면 됩니다. 표의 테두리에 갖다 대시면 네모난 모시기가 잡힙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개체 선택 화살표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개체의 속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캡션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의 모양 출력 형태를 보시고 동일하게 처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장자리 테두리나 제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줄짜리로 보이고 있고요. 끝자락은 대각선이 있네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고요. 단축키를 쓸게요. 선 모양을 라인 L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선 모양으로 대화창이 뜰 거예요. 종류를 2줄짜리 바깥쪽을 그렇게 할란다 라고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2줄짜리로 적용이 됐죠. 제목 부분 역시 마찬가지 라인 L 누르셔서 2줄짜리입니다. 아래쪽이 그래요. 왼쪽에 있는 제목도 마찬가지 라인 L.
대각선도 선이니까 라인 L 눌러주시고 대각선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이만큼만 이용할 것이라고 해서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 요만큼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블럭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만들 겁니다. 차트. 서 있는 세로막대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만들어질 거고요. 데이터는 어차피 저희가 선택하고 들어왔으니까 편집창은 닫도록 할게요. 적당한 크기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차트에 제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목을 편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꼴에 대해서 굴림의 진하게 12라고 되어 있죠. 테두리가 있고 채우는 거 그림자도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제목의 속성 채우는 건 흰색입니다. 선은 검정색이에요.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오른쪽 아래. 저는 문제지를 따로 이렇게 띄워놨기 때문에 속성창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어놓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제목 이외에 그 꼴은 굴림의 보통의 10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 이외에 라고 했으니까 제목 빼고 나머지 글자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축 제목과 범례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달라 라고 했습니다. 세로로 서 있는 이 축에 대해서 제목이 들어가 있죠. 있는 건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없는 친구에 대해서는 위쪽에 차트 작업하고 있을 때 차트 메뉴가 떠 있을 거예요. 구성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축에 대한 제목, 세로로 서 있는 축에 대한 제목을 넣겠습니다. 그 꼴도 빠뜨리지 말고 맞춰주세요. 방향이 다르군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제목, 속성을 볼 거고요. 그 상자에 대해서 방향을 맞춰주면 되겠죠? 범례에 대해서는 테두리가 보입니다. 테두리를 선이 보일 수 있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적용이 되네요. 세로축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거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도 역시 맞춰주셔야 되겠죠?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겠다라고 지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호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언급이 없는 친구들 이렇게 지나가는 선들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없어 보이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 이용해서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고요. 4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없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1번과 2번을 저는 위아래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이용할 거예요. 키보드에 없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위쪽에서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요. 방향키 눌러가면서 왼쪽, 오른쪽 커서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크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건지 작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건지 구분하셔서 데이터 정확히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으면 넣기 단추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입력이 끝났는데 나중에 오타를 변경했다면 이 친구는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도 찾겠습니다. 입력의 수식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입력을 할 거고요. 없는 친구들은 기호에서 찾으세요.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제작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출력한 아이들은 흑백이기 때문에 컬러가 보이지는 않지만 색깔이 들어있구나, 농도가 더 짙으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구분이 되실 테니까요. 서로 다른 색상으로 보인다면 색상을 다르게 해서 알록달록 넣어주세요. 제일 밑에 깔려있는 친구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크기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네요. 색깔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색깔은 임의로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개체 속성 들어가셔서 크기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130에 145. 크기가 바뀌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켜놓는 게 좋겠습니다. 색상에 대해서는 옅은 색깔로 임의로 지정하죠.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 글상자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입력에 가로 글상자. 역시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개체 속성 맞춰줄게요. 110에 17. 크기를 고정할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요. 그렇다면 채우는 색깔은 파랑이라고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이름 찾으셔야 되겠고요. 언급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지만 선이 동그랗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선을 반원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글자에 대한 언급도 있으니까 글꼴 맞춰줄게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우고요. 크기 맞춰줄게요. 120에 50. 선은 뾰족하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색깔은 있어 보입니다. 아무 색깔이나 상관은 없고요. 그림을 넣을 텐데요. 그림은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가 들어 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림들 마련되어 있고요. ABC 주식회사 로고 1번을 넣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그림을 넣었는데 보이지 않는 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순서를 맨 앞쪽으로 오세요라고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도형들이 양보하지 않아서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개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우시고요. 크기 맞춰주면서 본문과의 배치도 맨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하는 글 앞으로 나비까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회색조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림의 효과도 주고 나올게요. 더불어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이퍼링크는 어디론가 이동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 페이지 책갈피로 이동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세 번째 페이지 제작이 끝난 다음에 링크를 연결시키도록 할게요. 글맵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력에 글맵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 그리고 색깔 이런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적용을 하고 개체 속성에서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글꼴은 도둠.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띄우겠습니다. 크기. 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글 앞으로 나비. 색깔에 대해서 빨갛다 라고 했으니까 채워주는 색깔 빨강.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은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고 복사하면 되겠죠?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살짝 둥글죠? 둥근 모양. 채워주는 색상에 대해서는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했으니까 아무 색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글씨를 써야 되는데요. 글씨를 쓸 수 있는 동그라미는 애초에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 개체에 도형을 그 도형 안에 글자를 넣겠다라고 옵션을 바꾸도록 하죠.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글씨를 입력하지는 않겠습니다. 글자의 모양만 잡아줄게요. 글꼴은 궁서에 20, 옆에 있는 그 상자도 만들도록 하죠. 상자 테두리 더블 클릭해서 기본부터 맞출 거고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선의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안쪽에 채워주는 색깔은 없죠. 면의 색깔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색 채우기는 없어요 라고 나올게요. 그러면 요 안쪽에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이는 게 보이는데요. 글자도 굴림의 18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글씨를 쓴다면 글꼴은 굴림, 크기는 18.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가 선택이 됐고요.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도형 갖다 대시면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될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하니까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다른 색깔로 지정하겠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개체들은 절대로 묶기 하시면 안 됩니다. 몽땅 다 넓게 선택해서 묶는 방법이 있지만 아예 언급하지 않을게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는 데이터 입력할 양이 좀 많죠. 제목과 본문 사이에 이렇게 뚝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엔터키를 치셔서 공간을 좀 확보하면서 데이터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은 끝났고요. 특수기호들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문자표에 가셔서 특수기호를 찾으시면 되겠죠?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한글 문자표에서 전각기호 일반에 거의 모든 기호들이 들어있어요. 찬찬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끼어있는 점의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있지 않네요. 사용자 문자표에 보시게 되면 기호 1번에 점 하나 찍혀있는 친구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의 문자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지시사항 맞춰주도록 할까요? 머릿말 기능 이용해서 머릿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데이터보다도 더 위에 만들 거니까요. 앞쪽에다 커서 놓을 거고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머릿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다 만들 거죠. 특별한 모양은 없습니다. 그 꼴에 대해서 도둠의 10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맞춰주면 되겠죠? 작업이 끝났으면 머리말 꼬릿말 작업을 닫겠다라고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제목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글꼴 맞춰줄게요. 굴림의 18. 책갈피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 위치에다가 책갈피를 꽂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책갈피를 넣어주겠다. 책갈피의 이름 인공지능이라고 했네요. 넣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입력이 끝났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꼭 내가 넣는지를 보고 싶다면 보기 메뉴에서 조판부호를 잠깐 켜볼게요. 머릿말도 넣었고 책갈피도 넣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조판부호는 다시 끌게요. 덧말넣기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요 글자 위에다가 조그만 글자를 얹어주는 거 덧말넣기라고 해요.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입력에 덧말넣기 찾으시면 되는데요. 메뉴에 없으면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덧말넣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문단에 첫 글자 장식 해주도록 할게요. 글자 블럭 잡지 않습니다. 문단이기 때문에 블럭은 안 잡아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만 표시하시고요. 서식에 가시게 되면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여기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찾으셔도 됩니다.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궁서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채워주는 면의 색깔은 노랑이라고 했습니다. 입력한 부분에서 항상 한자로 바꾸는 단어가 2개씩 있으니까요. 입력을 하시면서 한자를 바로 넣어주시면 좋겠죠. 요만큼입니다 라고 범위 잡고 키보드의 한자 키 눌러주시게 되면 한자를 제시해줘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한자 똑같은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한글과 한자를 나란히 쓸 거니까 입력 형식도 맞춰주세요. 그림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문제에서는 그림 4번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요. 요 그림 4번에는 6개의 이미지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나는 요만큼만 필요하다 라고 나중에 잘라줘야 되겠군요. 그림 4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그림은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일부분만 자르도록 할게요. 주변에 이렇게 깜장색의 테두리가 칼날입니다.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드래그해서 범위를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크기 고정을 해주시면 될 텐데 여백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왼쪽에만 2mm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여백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쭉 보면 한쪽만 되어 있는 건 없죠. 그림 여백을 직접 설정하겠습니다. 여백에 가셔서 왼쪽에만 2mm만큼이라고 값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단어나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는 설명글이 들어가는데요. 그걸 각주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해서 설명글을 넣어주고 싶은가 봐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어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주를 넣을 거예요 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면이 이동합니다.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설명글 우리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각주의 구분선은 5cm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5cm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필요는 없을 거고요. 기호만 좀 다르니까 기호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각주에 대한 번호 기호를 쿵 찍으셔서 동그라미 기억 찾아주면 되겠죠? 모양을 다 맞춰주셨으면 주석 작업에 대해서 닫기라고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글자의 크기, 색깔 지시된 대로 바꿔줄게요.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블럭을 잡아서 글자의 색깔 그리고 음영 색깔 맞춰주면 될 텐데요. 글자의 색깔은 있지만 음영색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을 따로 창을 띄울게요. 여기서 글자 색깔은 흰색, 음영의 색깔은 빨강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 미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있군요. 이렇게 바깥쪽에 나와 있지 않은 친구들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따로 들어갑니다. 확장해 가시게 되면 강조점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 V체크 모양을 얹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문단에 번호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가, 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하진 않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 머리표 문단 번호 가나다로 시작하는 친구 가장 비슷한 친구를 일단 고를 거고요. 그걸 사용자가 수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서식에 꺽쇠 1이라고 하는 게 1수준이란 뜻인데요. 뒤쪽에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죠. 다만 우리는 괄호가 아니라 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 친구를 괄호 지우고 점으로 대체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 뒤에 점이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1수준에 대해서는 2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번호의 위치를 너비 20이라고 정렬은 오른쪽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한 발짝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설정.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수준에 대해서도 모양을 바꿔줘야 되니까요. 사용자 정의에서 이 수준 볼게요. 이 수준도 역시 꺽쇠의 2 뒤에다가 괄호를 쳤는데요. 여기서 괄호가 필요가 없지요. 아예 괄호를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번호의 모양은 ABCD가 아니라 동그라미 기억 니은이니까요. 그 모양으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준에 대해서도 30만큼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죠. 30만큼 오른쪽 정렬. 그러면 이렇게 두 발짝 들어간 게 보이시죠? 모든 아이들이 일단 1수준으로 정리가 됐고요. 가라고 하는 거 밑에 두 개의 항목은 2수준이죠. 이만큼만이라고 선택하셔서 글자 모양은 서식입니다.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수준을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수준으로 감소 한 발짝 들어간 거 보이시죠? 나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두 개의 항목도 이 수준으로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요만큼이라고 해서 수준을 감소시켜주게요. 줄 간격을 180으로 조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줄 간격은 기본값 160입니다. 이만큼에 대해서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180으로 간격을 늘려주도록 할게요. 살짝 더 벌어진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표에 대해서도 글꼴 그리고 선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는 선이 없으니까요. 단축키 라인 L을 눌러서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습니다 라고 선택을 할게요. 선이 없어진 거 보이시죠? 위쪽과 아래쪽에 대해서는 두 줄짜리입니다. 범위를 잡을 거고요. 라인 L 두 줄짜리로 위쪽과 아래쪽을 정해줄게요. 제목 부분에 대해서 라인 L 두 줄짜리로 정하고 색깔에 대해서도 같이 지정을 하도록 할까요? 배경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시작하는 색깔이 흰색 그리고 끝나는 색깔은 노랑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끝나는 색깔 노랑 방향도 가로인지 세로인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지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쭉 나와 있는 서식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장평의 경우에는 밖에 나와 있지 않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 가십시오. 장평은 105
마지막 끝자락에 쪽 번호를 넣어주겠습니다. 쪽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쪽 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 구석에 있으니까 여기입니다 라고 지시를 하죠.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숫자이니까 여기에서 동그라미 1, 2, 3 양쪽에 줄표가 있을 필요는 없어서 줄표는 지워줄게요. 이렇게 넣기를 하게 되면 번호가 동그라미 3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쪽번호 매기기에서 6번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새로운 번호로 시작하겠다라고 쪽의 번호는 6번입니다 라고 지시를 해주죠. 6번으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 이제 밀어뒀던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입력의 하이퍼 링크, 저희가 만든 한글 문서에서 책갈피 꽂아 놓은 거 인공지능 있죠? 여기랑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넣기 하시게 되면 이제 요 아이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콩 찍어줄 때에 저희가 책갈피 꽂아놨던 위치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쭉 확인을 하시고요.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물에서 쪽 번호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있어도 없어도 점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게 거슬린다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현재 쪽은 감춰주겠다라고 해서 쪽 번호를 지워주시면 돼요. 저는 굳이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을 저장. 시험장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2024년 7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